머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잠든 사이 월급을 벌어다줄 월급 루팡즈.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갱스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해야 되겠죠. 요즘에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분이에요. 슈퍼스타.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 종목 자판기. 종목 자판기 안석권 부자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이템은 우리 그 월가워즈의 기둥이죠. 갱스터가 기둥인가요? 처음 알았네요. 그냥 넘어가요 좀. 자, 우리 월가워즈의 기둥이죠. 갱스터가 네. 아이템을 선정을 했어요. 안 그래도 이게 좀 궁금하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숟가락만 좀 얹어봤습니다. 바로 네. 전 세계 4대 이커머스 업체들을 오늘 비교해 주신다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갱스타가 좋은 딱 포인트를 잡아. 그 진짜 좋은 포인트. 저도 네. 언젠가는 좋다네요.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드디어 오늘 그러니까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4대 천왕은 아마존과 네, 메르카도 리브레, 징둥닷컴, 마지막으로 쿠팡까지. 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요? 일단 그 4개의 4대 천왕이라고 일부러 저희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 뭐 북미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그러니까 영국까지 포함해서 아마존은 정말 꽉 잡고 있는 그쵸. 상태이고, 그쵸. 그 다음에 그럼 남미는 누구냐? 남미는 메르카도 리브레. 네. 그럼 중국은 누구냐? 중국은 징둥닷컴. 한국은 누구냐? 한국은 쿠팡이라고 해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 볼까요, 이거를? 일단 간단하게 하나의 단어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 네. 아마존닷컴은 글로벌 1위 소매 유통 업체다. 글로벌, 네.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는 중남미의 아마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거고, 또 JD.com은 중국 3대 전자상거래 업체다. 사실 처음에 제가 2018년 책 낼 때는 2대였거든요. 알리바바에 의해서 2대였는데 네. 요즘에 밀렸어요. 핀도더. 핀도또. 가 매출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지금 2, 3위 컸어요? 엎치락뒤치락해요. 오, 그러니까 그렇구나. 상당히 컸어요. 격차가 있었는데 네. 지금 거의 핀도더가 지금 제가 매출 확인한다는 게 깜빡했는데 네. 아마 앞선 걸로 제가 한번 본 기억은 있거든요. 워낙 핀도더가 네네. 많이 컸어요. 그리고 쿠팡은 뭐 대한민국 1위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네네. 말씀드리면 될 건데, 네. 4개의 종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하이브리드화. 하이브리드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가지고 이용하는 거. 네. 백화점을 만들겠다고 네. 했잖아요. 그 포인트. 그리고 월마트 매출도 넘어섰어요. 그래서 월마트가 맞아요. 상품 판매액을 넘어섰다고 지난주에 맞아요. 나왔었죠. 네, 나왔었어요.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는 아마존하고 1대1로 붙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네, 대표적인 업체고. 그러니까 중남미 아마존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중남미 시장의 특성상 네. 포인트가 그 중남미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많이 없대요.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처럼. 메르카도 리브레가 제공하고 있는 그 결제 시스템을 그렇게 편안하게 이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물류. 네. 네. 아마존이 미국에는 진짜 주구장창 물류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지만 네네. 남미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메르카도 리브레는 남미에서 그 물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무슨 미드나 이런 거,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 이제 그 달동네 같은 그런 곳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물류를.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포스트에 소규모 포스트를 여러 개 깔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메르카도 리브레가 그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거의 지주 형태고요. 그 밑에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오픈마켓, 뭐 물류, 뭐 신용 서비스 이렇게 다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포인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에서 비교 우위, 결제에서 비교 우위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막 뻗치고 있어도 네. 지금 메르카도 리브레가 주가가 $1,900까지 가는 이유는 네.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JD.co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바바, 핀도더, 징둥닷컴이 중국으로 징둥닷컴이고 미국에서는 JD.com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세 개 업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사실 알리바바가 워낙 앞에 있고요. 네네. 제가 JD.com을 CES에 가서 매번 봤어요. 네. 거기에 나와서 제가 2018년에 갔을 때는 자기네들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었고, 네네. 2019년에 갔을 때는 자기네 로지스틱스, 물류 체계에 대한 광고 홍보를 엄청 하더라고요. 네. 어마무시하게 물류센터를 짓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전부 최첨단 자동화, AI를 이용해서 구축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국내
그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JD.com의 물류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 많이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많이 앞서가고 있다. 어. 그리고 사실 쿠팡은 별로. 왜냐?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매출은 엄청 큰데 자, 그러면 돈을 다른 기업들은 흑자 상태인데 쿠팡만 지금 적자 상태인 건가요? 네. 아하. 그래서 요 표 같은 거 제가 그 전달해드렸을 화면에 네네. 표시를 해주시면 될 텐데 재무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쿠팡 기준으로 해서 아마존이 32배, JD.com은 62배. 네.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즈 차이가 그쵸. 엄청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메르카도 리브레는 쿠팡보다 작아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매출이. 네. 신기하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비교해 보면 쿠팡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8월 27일 금요일 기준으로 $30 하회했잖아요. 네. 29.99달러로 끝났는데 그거 기준으로 보면 아마존닷컴이 쿠팡의 112배예요 주가가. 네. 네네.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는 62배. 그리고 JD.com도 2.5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게 숫자로 보면 그렇고 여기서 이제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쿠팡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한 4억 7천만 달러 정도 돼요. 네. 나머지는 다 플러스예요. 아마존이 213억 달러, 뭐 JD.com이 494억 달러,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거 0으로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 네. 보합 이거 0으로 만들어놨어요. 단기 순이익은 아마 이제 비용으로 다 떨군 것 같아요. 네. 내가 번 돈 우리 다 썼다. 네, 일단 다 이렇게 조정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쿠팡이 상대적으로 많이 쫄리죠. 네. 근데 이제 그러네요. 미국이나 일본 시장으로 계속 진출해서 시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쟁쟁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비교 우위가 쿠팡의 비교 우위는 물류잖아요. 네네. 메르카도 리브레의 비교 우위도 물류죠. 물류예요. 네. 아마존도 물류죠. 물류예요 결국은. 네. 당일 배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쿠팡은 사실 쿠팡을 제가 이제 그 숟가락을 얹은 이유가 국내 투자자분들은 쿠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맞아요. 많고 네, 여기에다가 자국 편향. 믿음도 되게 많아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치고 쿠팡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다. 그러면 미국에 쿠팡이 진출을 아마존이 우리나라 진출한 것처럼 네. 아니면 쿠팡이 미국에 진출하게 됐을 때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마존이 이미 그 미국 전역에 깔아놓은 그 물류 체인을 네. 쿠팡이 타파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은 의구심이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뭔가 새로운 네.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도 탑재하고 나면 유사한 것들이 금방 그렇죠. 시장에 네. 나올 거라서 경쟁 우위를 과연 미국에서 거둘 수 음. 있을까? 그러니까 매출 포션을 가져갈 수는 있겠죠. 이게 새로운 네네. 시장에 진출을 네. 하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진출했을 때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SK와 이게 손을 잡고 지금 11번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건 11번가의 좀 큰 메리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아하. 아마존에서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네. 한국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런 학습을 위한 네네.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네네.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의사결정하실 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미국 주식 투자 지도에서 이 4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은 한 번씩 이상 네네. 네. 다뤘는데요. 아마존은 2018, 2021 그리고 우량주 사전 3번 다 네. 다뤘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개요 이 기업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냐면 2018년에는 2018편에는 전자상거래 세계 1위 기업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진출이라고 네. 했고요. 이때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렉사가 모든 정보들을 막 수집을 네, 해가지고 네. 네네. 그걸 AI에 적용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알렉사가 정말 막 회자되던 때. 맞아요. 그랬고 2021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서비스 세계 1위 그리고 성장성에 기대는 조금 낮춰야겠다. 네. 이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이 그쵸. 좀 나오고 있죠. 네, 맞아요. 주가가 많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빠진 이유가 우량주 사전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회사 따라갈 수 있는 곳은 월마트뿐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네.
월마트가 사실 이게 따라가는 형태를 취한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2018년도부터 여러 이게 중소형 전자상거래 업체들 인수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매출을 극대화할까? 그래서 네.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도 하고 네네. 픽업 서비스도 하고 맞아요. 바로 월마트가 변신의 노력을 경주하게 된 원인이 바로 아마존이었어요. 아마존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아마존하고 월마트가 경쟁하면서 어떤 그 소매 유통 채널의 트렌드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는 제가 2018에 처음 다뤘었는데 네. 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기대감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네. 2021에서는 뺐습니다. 이게 다른 종목들을 좀 넣어보려고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우량주 사전에 다시 넣었는데 네. 네. 중남미 인터넷 보급률은 여전히 70% 수준이다. 시장기에는 아직 충분하다. 그러니까 네. 인터넷과 모바일 때문에 인터넷 그 보급률이 많이 올라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여전히 인터넷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모바일로 물건을 산다는 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태반이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류가 제일 문제거든요. 네네. 물건 갖다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 환경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네. 그런 포인트로 해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저도 이렇게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JD.com은 2018편에서 한번 다뤘어요. 네. 전자상거래 2위 기업이고 263개 물류 창고를 기반으로 중국 내 당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니까 네. JD.com은 이 물류 가지고 계속 심혈을 기울여 왔고요. 네네. 근데 중국에 네. 완전 오지 같은 데도 혹시 당일 배송이 되나요? 아 그런 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 좀 네. 그래도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있는 미국, 곳에. 중국은 이제 1선, 2선, 3선 삼선 이렇게 도시. 나누잖아요. 네네. 지역을. 네네네. 그러니까 1선하고 보통 기본에는 1선 위주였어요. 1선 위주고 2선까지 어느 정도 갔을 것이고요. 네. 핀도더가 이제 3선까지 그 SNS를 활용해서 네. 3선까지 이게 포괄하는 그런 물류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SNS를 통해서 이제 공동구매 네네.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매출이 엄청난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컸죠. 핀토토가 네. 징동닷컴까지 어떤 책에 어디에 들어왔는지 저희가 페이지까지 좀 네. 표시를 그 해드렸습니다. 우량주 사전에서는 제가 중국 주식을 다 뺐어요. 아예요. 올해 변동성이 왜죠? 너무 클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 기업씩 이제 조금 거의 다 설명은 많이 네. 되긴 했어요. 얘기해 네. 보니까 그냥 쭉 갔고요. 근데 최근 이슈들은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네, 최근 한 이슈. 기업씩 최근 이슈 네,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면 아마존닷컴은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게 8월 31일 화요일인데 우리 시간으로, 네. 미국 기준으로는 8월 30일 월요일 이제 장이 끝났잖아요. 네. 금요일 날 장마감 후에 아마존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펌하고 우리 BNPL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어펌홀딩스가 40% 로켓처럼 쏘아 올리다가 30% 중반에 끝났죠. 그러고 나더니 월요일 장 시작 전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본장에서, 네. 40%를 45%인가요? 뭐. 그랬더니 아침에 봤더니 45%, 46%까지 올랐어요. 만약에 이렇게 장 시작하고 들어가셨던 분들도 6% 이상 사실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무서워서. 네. 빠질 거 아니야. 빠질 것 같아. 한데 사실 이 BNPL 자체가 이제 트렌드가 될 거로 본다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하이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네. 사이버 페이먼트 관련해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서 꾸준히 좀 보시고요. 계속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난주에 6월 기준으로 아마존닷컴의 그 직접 판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행해 주는 거 말고요. 네네. 직접 물건 판매하는 판매액이 월마트의 물건 판매액을 넘어섰다고 해요. 2분기 기준. 네. 6월 기준으로 그 뉴욕타임즈가 17일 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네요. 네. 세계 최고의 소매 유통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용해요. 사실 남미에 있는 기사들이 또 많이 안 네. 올라와요. 네네. 잘 네. 모르고. 네, 그쵸. 근데 조용히 계속 조근조근 가고 있는데 네. 월요일 기준으로 1878.9달러 기록을 했고요. 네.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메시가 네. 바르셀로나에서 그만뒀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리옹인가요? 프랑스 리그로 넘어갔는데 그 바르셀로나를 그만두면서 기자회견을 한 거 보셨어요? 아니 보진 못했어요. 네. 뉴스는 네, 나오는 거 기사로는 보셨죠? 많이 나왔어요. 거기도 엄청 울었거든요. 네. 네. 근데 메시가 그 울면서 눈물하고 콧물이 묻은 휴지를 앞에 떨어뜨렸나 봐요. 네네. 맨 앞에 있던 분이 그걸 주워갖고 네. 메르카도 리브레에 올렸대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요? 낙찰이 와. 됐어요. 낙찰 여부는 안 나와. 확인이 안 된대요. 네. 근데 이게 상품이 올라온 것 자체는 네. 100만 달러에 올려놓고 거기 이게 DNA가 있으니까 메시의 복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나 봐요.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별게 다 있다 하시는데 네. 그런 거 좀 재미삼아. 어쨌든 이 분은 내 콧물 휴지를 당근마켓에서 올렸다가는 안 되니까 가장 최대의 유통 채널에 올린 거잖아요. 그게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걸 증명하는 거네요. 대박이죠. 메르카도 리브레의 최신 소식은 이거고 네. 계속 모른 척 하고 있죠. 대기사님은 무슨 일이지? 나는 모르. 모른 척이 아니라 진짜 자, 그다음에 네, JD.com은 우리나라에서 돈나머니로 유명한 네. 캐시우드의 그 아크인베스트가 지난주에 JD.com 주식 16만 주를 매수했대요. 이게 되게 특이했었어요. 네. 모든 중국 주식들 다 던져버렸으면서 맞아요. 유독 JD.com만 샀다라는 거. 그만큼 저가 많이 가격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물건을 계속 사고 팔고 있으면 뭐가 발생해요? 현금 흐름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네. 그걸 본 것 같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중국 내 3대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잖아요. 알리바바는 좀 지금 상태가 원래 공산당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네. 그쪽은 잘 안 봤을 걸로 보이고 JD.com은 단기간에 또 너무 급락했으니까 그 포인트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JD.com. 자, 이어서 쿠팡은 사실 이슈가 지난 금요일에 네. 30달러를 하회했다. 그게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3월 11일 날 목요일 날 상장을 했는데 상장할 때 공모가가 35달러였거든요. 네네. 네. 상장 당일날 40% 급등했었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때 얼마로 끝났었지? 그래서 6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음. 마감했었는데 네.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다행히 월요일날 30달러 위로 올라왔어요. 30.09달러로 마감하긴 했는데 네. 미국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기대, 꿈을 먹고 사긴 하지만 실적에 기반한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 미국 주식이 그런 거고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 실적이 여전히 네. 마이너스다. 네. 이 포인트를 보고 계속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하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그러니까 쿠팡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건데 결국은 그럼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가 네, 방송이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것들이 엄청 많지만 네. 방송이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아우.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추가해 보면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볼까 싶어요. 네. 각 업체별로 주가 흐름을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그려놨는데 맨 위에가 이제 아마존인데요. 사실 아마존은 최근 1년 동안 주가 그 등락률이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네. 작년보다 조금 빠졌어요. 1.5% 정도 지금 빠지는 모습이고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작년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55% 상승했습니다. 와우. 그림 보시면 자 밑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빠졌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러네요. 모습 보이고 있고 대신 변동성이 크죠. 네. 그러니까 사실 들고 계시면 불안해요. 음. 이거 언제 던져야 되지? 네. 맞아요. 아니면 이거 더 사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남미 상황을 모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지만 용자들은 이 용자의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더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다. 요건 뒤에 이제 목표 주가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네네. 네. JD.com은 최근 1년 동안에 한 3% 정도 빠졌어요. 많이 안 빠졌죠. 그러네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네. 중간에 많이 올랐다가 네, 올랐다가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지만 흘러내렸죠. 쭉 이게 흘러내린 게 올해 2월부터 네. 네네. 미중 갈등 그쵸. 하고 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네. 규제들이 나오면서 또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중국 주식 상폐시킨다고 난리 쳤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맞아요. 계속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캐시우드 누님 덕분인지 몰라도 고개를 딱 든 그림을 보시면 그러네요. 고개를 딱 든 듯한 네. 그러네요. 그림을 그러네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쿠팡은 좀 뭐 그냥 기간이 좀 흘러요. 짧긴 네. 하지만 네, 기간이 짧긴 그냥 하지만 흘러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데 네. 주가가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4개 기업의 주가의 그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죠.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카도 리브레는 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이
이게 녹색이죠. JD.com 같은 경우도 쭉 올라다가 빠지다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네. 보이고 있고, 얘도 역시 변동성은 좀 큰 편이야. 그리고 쿠팡은 쭉 가는 중이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재밌는 걸 보면 아마존닷컴이에요. 그림이 평탄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주가 흐름에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정작 장기간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크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하는 건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 맞아요. 서서히 우상향하는 주식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역시 아마존만한 주식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이제 주간 단위, 뭐 1개월 단위 그 수익률을 표기를 좀 해놨는데 안타깝게도 메르카도 리브레는 다 빨간색이죠. 우리 기준으로 하면. 그러네요. 그렇죠. 계속 올랐어요. 네. 꾸준히 올라왔고요. 그리고 JD.com은 최근에 조금 빠진 모습이고 아마존닷컴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 1개월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빠진 거 외에는 네. 계속 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쿠팡은 흐르는 모습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네. 이 각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하고 투자 의견 목표 한번 주가들을 좀 살펴볼 목표 텐데 주가.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모닝스타에서 나온 그 데이터하고 그리고 팁 랭스라고 많이 이제 알고 네. 계실 건데 네네. 그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을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상단에 이제 박스를 보시면 그 모닝스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뭐 적정 주가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모닝스타는 네. 적정 주가를 보죠. 네, 네. 모닝스타는 목표 주가가. 적정 주가가 좀 짠 편이죠. 그렇죠. 지금 아마존닷컴의 적정 주가는 3,222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120달러 정도 낮은 상황이지만 네. 네. 불확실성, 뭐 경쟁 우위 매우 높고 재무 건전성도 좋다 얘기하고 네. 있고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적정 주가 1,437달러, 오. 지금보다는 400달러 정도 낮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메르카도 리브레고요. 네네. 앞서서 매출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생각보다 안 크거든요. 어. 근데 클 수가 없어요. 네. 중남미 국가들이 이 소득 수준이 최근에는 많이,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좋다가 네네. 꺾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 사는 사람들 빼고는 네. 대부분 다 빈층이 많고 네. 빈층이 네. 많다 보니까 그 객단가도 낮을 거고 음. 여러 가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적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은 높지만 매출 자체가 작으니까 네네. 이게 커지는 것도 포션이 작은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보면 주가가 상당히 너무 높은 네네. 여지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값도 고평가로 되어 있고 불확실성도 높고 대신에 경쟁 우위는 확실하죠. 그렇죠. 말씀드렸죠. 네네. 네. 중남미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재무 건전성은 괜찮아요. 네. 그리고 JD.com은 지금 99.37달러를 제한하고 있는데 와. 현재 유일하게. 주가는 76달러 선이니까 오. 한 20% 이상 와.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요. 왜냐면 이건 작은 물건들을 많이 파는 소매유통 업체다 보니까 네네. 경쟁이 심하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로 보면 되고요. 경쟁 우위는 대신 없대요. 없다고요? 네, 왜 그러니까 없지? 중국에서 사실 물류에 신경을 쓰는 거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핀도도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평이해진 거죠. 음. 과거에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정말 이 우위가 있어. 네, 근데 네. 이제는 다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해진 걸로 보이고 대신에 돈은 잘 벌죠. 재무가 건전성은 그래도 강하다. 네. 얘기하고 있고 쿠팡은 적정 주가가 29.77달러, 어. 현재가 지금 정도? 29.99달러. 네. 지금 적정 지금 주가란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이거 한국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쟁 우위도 낮아요. 사실 네. 그런 다른 이슈들을 보면 그러니까 돈이 안 남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재무 건전성은 일단 보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보통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팀랭스가 제안하고 있는 종목별의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먼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제가 이게 페이지 순서가 바꿨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네. 아마존이 총 30개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종합하면 강력 매수 등급이에요. 네. 총 30개 IB가 투자 의견을 냈는데 모두 강력 매수예요. 이럴 일이 있나? 없죠. 이건 진짜 와. 아마존이니까 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애플도 매도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애플도 매도 있어요. 네. 네. 우리 그 IB 하나 있거든요. 항상 매도. 누구죠? 나 기억. 50달러가 60달러밖에 안 써. 알아요. 알아. 맞아, 있어요.
그리고 이 IB들의 그 투자 의견,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평균을 내보면 4,214달러 정도 나와서 현재보다 한 25% 이상 높게 상승률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고만 하시면 좋고요. 가장 높은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5,000달러를 제시한 곳도 있어요. 이건 좀 너무 많이 세게 부른 것 같고요. 가장 낮게 부른 업체는 3,775달러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에는 9개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9개가 모두 강력 매수를 좋네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 많으면 이게 이 종합해서 강력 매수 네네. 얘기를 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은 1,937달러를 제안을 하면서 약 4% 정도의 상승률이 있다고 네네. 보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항상 커서 음. 고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지금 만약에 투자를 새로 하신다고 하면 고점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셔야 한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JD.com은 총 12개 업체가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데 11개는 바이, 1개가 셀이에요. 그래서 스트롱 바이가 나왔고요. 현재 목표 주가가 평균이 93달러. 네. 이거는 아까 우리 모닝스타랑 좀 그러네요. 비슷하죠? 네. 93달러로 상승률은 22% 정도 네.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항상 중국 주식은 항상 고려하실 게 공산당 리스크. 항상 공산당 리스크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2기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정지 작업 네네. 중이라서 계속 흔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기업들 그쵸. 규제하고 뭐하고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계속 약세를 보일 수 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쵸, 생각을 그쵸.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쿠팡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그 투자 의견 내고 있는데 4개가 바이, 1개가 홀드 보유예요. 여기도 그렇게 그래서 나쁘진 여기도 않네. 나쁘지 않게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으로 귀결이 되는데 네. 목표 주가는 48달러로 현재가 되면 60% 정도 음흠.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우려가 네네. 여전하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기관에서는 이미 보유할 만큼 보유하고 있다고 네네. 보고 어허. 주가는 그 하방 압력이 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현재 3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3분기 실적 발표 때 실적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걸로 예상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갱스터는 이게 쭉 보니까 어때요? 그 원래 처음에 네. 이 아이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네. 우리 자판기님하고 네. 책에 이제 몇 년 동안 책을 계속 거치면서 살아남은 그 서바이버들에 네. 대해서 32개 다뤘잖아요. 정도? 네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우량주 사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계속해서 들어간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재밌게 우리 머리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쇼핑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도 좋네. 그러니까 아마존은 지금 확실한 모멘텀이 생긴 게 BNPL이라는 네.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가 붙으면서 못 사는 걸 이제 미리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땡겨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사게 되죠. 할부를 줬을 때 안 줬을 때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네. 홈쇼핑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게 맞아요. 12개월 무이자. 요즘엔 24개월 24개월. 네. 무이자. 36개월 무이자 막 이런 것도 좋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근데 BNP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 그러면 뭔가에서 사야겠네. 그렇죠. 분명히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런 네. 기대감이 이미 벌써 오늘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그렇죠. 와,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글로벌 이커머스 4대 천왕 꼽은 게 아마존과 징동닷컴, 메르카도 리브레 그리고 쿠팡까지 낱낱이 각 개별 기업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요. 네. 근데 각각의 특성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이 4가지 기업 모두들 좋아하시는 기업이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셔도 됩니다. 굳이 지금 한번 없습니다. 또 시작하면은 지금 한 20분 또 말씀하시고. 얘기하면 자꾸 길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월급 루팡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자판기 안석훈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들 감사해요.